2025 시즌 34라운드 콜로라도 하늘 아래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축구공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세계적인 선수인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긴 비행과 A급 경기를 치른 후 손흥민은 극심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FG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상대는 2부 리그 중위권 팀인 콜로라도 래피즈였습니다. 목표 전력 차이가 상당했지만 고고도 원정과 긴 여정은 라프키에게 이 경기를 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치고 오늘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모두가 말했을 때 손흥민은 다시 한번 스타와 함께 주장, 라프키의 왕, 세계 최고의 스타로 불리는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찬스, 슈팅, 그리고 결정적인 골. 그 순간 경기장은 침묵에 휩싸였고 전 세계 팬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과 콜로라도 래피즈 2025년 메이저리그 사커 시즌 34 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래프시가 상대한 팀인 콜로라도 래피즈는 현재 서부 컨퍼런스에서 11승 7무 15패로 1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현재 3위인 래프시보다 훨씬 약한 기록을 가진 팀입니다. 레즈는 이번 시즌 콜로라도 래피즈를 상대로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세를 보인 반면 콜로라도 래피즈는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 경기라도 레즈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레즈는 최근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 중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 없이 단 2경기만 치렀습니다. 래프시는 꾸준히 골을 넣고 있는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 이 두 선수만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빠지면 공격이 거의 무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가 아주 멀리서 날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이 경기에서 납시의 감독 스티브 체론돌로는 골키퍼 비고리스, 서기 팔렌시아, 냔 포티우스, 엔코시 타파리, 냔 홀링드, 마테이스 초니어, 에디 세고라, 마크 델가도, 티모티 틸먼, 손흥민, 데니 부앙가를 선발로 내보냈다. 세나제 핵심 스트라이커인 손흥민은 데니 부앙가와 함께 즉시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 복귀전을 치렀으며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려는 직접적인 역할과 4-3-3 포메이션의 중앙 스트라이커 위치를 맡았다. 한편 콜로라도 래피드스는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마주했던 선수인 전 맨체스터 시티 골키퍼 잭 스티픈과 전 아스널 선수 롭 홀딩을 내보이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라인업으로 AFC와 맞붙었다. 이것은 FC의 원정 경기였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팀이 앞서고 있었다. 이 경기는 맞대결이었기에 콜로라도 래피즈보다 경기 주도권이 더 강해 보였다. 두 팀의 기술 차이는 컸고 전반전 슛수는 13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두 팀 모두 서부 컨퍼런스 팀이지만 로와 콜로라도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 선수는 완전히 다른 대륙 출신이라 FC의 경기력이 A매치 이전만큼 빠르지 않았다. 다소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고 RFC 선수들은 최근 오스틴 FC에게 당한 패배처럼 힘든 경기의 후유증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게다가 이 경기가 열린 덕스 스포츠 파크 경기장이 해발 1600m에 위치해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은 더욱 컸다. 래프키는 이 경기에서 거의 완전히 고립되었고 손흥민, 데니스 부앙가 등 공격 라인의 선수들은 거의 볼을 터치하지 않았고 수비에서 미드필더로 그리고 공격으로의 전환은 1년 동안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거의 고립되었고 많은 터치를 얻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거의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 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래프키의 팀 동료들은 손흥민의 패스를 반환하지 못하면서 공을 잃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전반 24분 마크 델가도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가로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래프키에게는 실망스러운 경기였지만 손흥민에게는 매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전히 페널티 지역 근처에서 위협적이었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은 공을 받아 골문으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수비수에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마크 델가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공격에 기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래프시가 경기를 지배하면서 전반 후반 들어 찬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반 34분 데니스 부앙가는 콜로라도 래피즈 수비 전체를 제치는
미친 듯한 돌파 슛으로 스스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할 수 있는 각도도 있었지만 득점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서인지 데니스 부앙가가 직접 슛을 했습니다. 전반 39분 데니스 부앙가는 수비를 교란한 후 직접 슛으로 콜로라도 나피지의 골문을 위협했고 FC는 점차 득점에 근접한 순간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한국의 주장 손흥민이 골을 결정했습니다. 전반 42분 손흥민은 기습적으로 왼쪽으로 돌파하며 특유의 스텝 오버와 강력한 왼발 슛으로 골을 노렸습니다. 이 슛은 너무나 강력해서 골키퍼 잭스 스테폰이 막을 틈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했고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은 부상에서 회복하자마자 다시 골을 넣으며 정말 미친 듯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손흥민의 골은 토트넘 시절의 시그니처 모먼트였습니다. 패스와 슛은 단순했지만 알고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퀄리티와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손흥민의 깜짝골은 콜로라도 래피즈에게 정말 치명타였습니다. 경기 자체가 답답해서 FC가 득점할 분위기가 없었지만 손흥민은 개인기를 발휘해 골을 넣으며 팀을 리드하게 했습니다. RPC는 전반을 1대 0으로 마무리하고 유리한 상황에서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손흥민은 FC로 이적한 이후 놀라운 폼과 미친 듯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메이저리그 사커는 축구 스타들이 노년에 기대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미국행은 아직 전성기가 아니었기에 팀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FC로 이적하자마자 이러한 비판을 완전히 뒤집는 엄청난 활약으로 자신의 비범한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직 시간 차이에 적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파이어와의 FC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선방하며 팀을 구했습니다. 또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FC 댈러스와의 세 번째 경기에서는 프리킥으로 첫 골을 기록하며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국가대표팀 A매치에 합류한 후에도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골 하나와 어시스트로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고 멕시코전에서도 골을 넣으며 변함없는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FC 복귀 후에는 세노스 어스퀘이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었고 리얼 솔트레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리얼 솔트레이크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도 골 하나와 어시스트로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었고 세인트루이스전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하며 매 경기 빛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FC 이 이적은 여러 면에서 손흥민에게 신의 선물로 입증되고 있으며 그의 현재 폼이 계속된다면 그는 월드컵에 가는 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의 톱킥은 단순한 골 이상입니다. 그것은 레프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슛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비판과 편견을 산산조각낸 증거였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팀을 지원하고 리그를 이끌고 브레슬라우 전체를 다시 쓰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항상 감동적이고 그의 행동은 항상 진실합니다. 오늘의 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고 멜스는 다시 한번 손흥민 시대에 들어갈 것입니다.